독선행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팬 여러분. 자, 고민을 하다가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렸어. 출입자 이렇게 해볼까? 매주 목요일이면 마사회로 새벽같이 출근을 해서 기수와 조교사를 만나는 출입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발상의 전화 한대건, 2016년 10월 15일 토요일 경마 출입자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뭐 멋있는 말이 없을까? 딱 들으면은 저 새끼가 좀 잔다리 굴려보내 이런 것들 있잖아. 머리가 이제 느리니까 이거 생각이 안 나.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취재라는 말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취재라는 말을 못 쓰면 도대체 뭘 말을 해야 되나. 뭐 저도 한낱 말장난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공문을 보낸 저는 마사회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매주 목요일날 출마 투표 전에 기수협회와 조교사협회에 가서 기수들과 조교사들을 만나고 오는 사람입니다. 매주 목요일. 뭐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뭐 방송에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제 음성정보에도 그러한 멘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 잘리죠. 제가 목권용 포도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키는 대로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방송은 개인적으로 제 돈 들여서 제가 찍는 여러분들은 10원짜리 하나 안 내고 보는 공짜 방송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판단하는 경주마들의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레이스의 분석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제 생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정감사 때문에 얘기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지 나라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하고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 남들 잘한 거는 금방 잊혀져. 근데 못한 거는 막 이렇게 마녀사냥처럼 막 쥐잡기식으로 하죠. 근데 얼마 꽤 된 얘기죠. 이은재 위원이 국회의원이죠. 여자분이신데 난 그분을 잘 몰라. 나이도 꽤 있더라고. 이분이 근데 행정학 박사라네. 어쨌든 간에 뭐 외국에 대학도 나오고 뭐 똑똑한 사람인가 봐. 나이는 좀 많더라고. 근데 이분이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이제 보좌관이 써준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냥 써준 대로 읽는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 내용은 그게 아닌데 질문을 던져버리니까 그 국정감사를 받는 교감이 아니 그건 그렇게 해서 더 돈을 절약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야. 이 질문지를 보고 자기가 좀 공부를 하고 뭔가 알고 나서 말을 했으면 자기 말이 틀린지 옳은지를 아는데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거든요. 이은재 국회의원이 했던 얘기가 뭐 MS하고 뭐 한글 그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얘기인데 완벽하게 틀린 얘기입니다. 나중에 뭐 네이버나 네이년이나 뭐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들 분들이 그렇고 핵심은 이거죠. 그냥 자기 보좌관이 써준 내용을 그대로 읽다 보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됐었고 전혀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했다고 추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기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게 그래서 자기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할 말 없으니까 사퇴하세요 뜬금없이 이래서 아주 폭소를 자행했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얘기고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국회의원인데 제가 뭐 지역구까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제 방송, 이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시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이 방송에서 떠들고 있는 이 경주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경주의 복귀는 왜 하는 겁니까? 단순히 지난번 경주 때 뛰었던 것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주마들은 매번 경주를 출전할 때마다 성장을 하기도 하고 퇴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복귀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뭐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 최소한 3개월 이상을 해봐야지만 그 마필이 어떠한 습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 경주의 복귀죠. 조교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출전하는 이 마필의 현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조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귀가 어우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기가 되게 짧아지죠.
이게 일단 얘기가 짧아지고 일단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죠. 저도 그렇게 방송 찍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찍습니다. 저도. 하지만 제가 자꾸 이렇게 깊숙하게 한 발을 집어넣고 막 손 집어넣고 발 집어넣고 막 대가리 집어넣고 파고드는 이유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저한테 듣다 보면 아 맞아 지난번에 대건이가 이런 말을 한번 했었는데 이 말이 그런 말이었었나라고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마관이 생기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이은재 국회의원의 그런 발언들을 보고 저런 쓰레기 같은 어떻게 보면 내가 국회의원으로 뽑은 사람이 저렇게 국정감사하는 국민들을 대변해서 나간 자리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나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전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그렇게 방송을 찍을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방송을 찍는다고 한다면 전 이 방송 접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준비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 방송 찍을 필요가 없죠. 저한테 뭐 마사회 민원을 넣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존에 있는 뭐 말이라든가 뭐 마주라든가 조교사 기수들에 대해서 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막말이라고 하나요? 막말 표현같이 이런 거 했다고 하는데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고 제 말이 수긍이 안 되시면 동참 안 하시면 됩니다. 안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마나 자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돼야지만 이 경마가 재밌는 거예요. 아니 합리적인 의심이 안 되면 인기 1, 2마가 땡땡 붙어서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상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편성상으로 보여졌을 때 인기 1, 2마가 워낙에 이번 경주에 좋은데 이거를 왜 의심하는지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생각이 없다면 이 경마가 재미있겠습니까? 그럼 매번 1, 2등만 들어올 텐데? 그럼 맞춰 먹을 수 있어? 그럼 맞추면 뭐 다 돈 따게? 그럼 경마장은 어떻게 먹고 살아? 못 먹고 살겠죠. 그죠? 먹고 살아? 세금 띄니까? 어쨌든 간에. 세금은 더럽게만 했대요. 얘가 또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이은재 의원의 뒷담화를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하기 전에 어떤 이제 자리에 있었어요. 당시 자리에 있었는데, 공무원이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법인카드로 나가서 26만원짜리 뭐 넥타이 사고 뭐 이렇게 샀나 봐요. 근데 그게 감사에 걸린 거야. 근데 그 책임을 이 사람이 이은재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은재 씨가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그 밑에 있던 부하 직원이 그 책임을 지고 뭐 감봉 처리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지가 똥을 싸놓고 감당은 딴 사람들이 하는 그 국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어째 그런 사람이 국회에서 남아있는지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행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은 뭐 마사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아니면 경마를 즐기는 경마팬들한테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다 보면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또 좋은 경마가 될 것이고 도박으로만 치부되는 경마가 발전을 할 것이라고 봤던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뭐 그 생각이 틀렸다면 할 말은 없는 거고요. 나라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도 하죠 사실. 그것뿐입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김제동 군대에서 뭐 군 장성 마누라를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고 영창 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국정감사가 그 자리에서 한낱 일개 개그맨의 얘기를 국정감사에 불러드려야 된다. 군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국회의원이 하고 자빠졌으니 잡으라는 사람들은 안 잡고 뭐 수상하고 이상하고 국민들 세금 허튼 데다 쓰고 이런 것들을 국정감사로 잡으라고 앉혀놨더니 딴짓거리죠. 어느 누가 거기에 동질감을 느끼고 저 사람 정말 똑똑하다. 야, 김재동이가 저런 말 한 거에 군 명예를 실추한 거지. 잡아쳐 넣어야지. 국정감사에 불러들여갖고 증인 신청해야지. 이렇게 누가 동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동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 다음날 이제 김재동이 한마디 더 웃기죠. 좋다. 응할 소지 있다.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하면 가겠다. 근데 정말 많이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김재동이는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어지까지 자기가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랑 그 결부된 이유들 때문에 최순실 씨의 딸, 우리나라 권력 구조는 최순실 씨가 서열 1위, 2위가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고 3위가 박근혜다. 이 논란이 있었던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딸이 승마협회의 금메달리스트죠. 현명관 회장, 마사회 현명관 회장이 지금 현재 회장이신데 뭐 특혜를 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얘기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그 문제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의 국제 시안인데 이 얘기는 계속 겉들고 다른 얘기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얘기가 딴 데로 많이 샜습니다. 어쨌든 간에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했을 때 그 사람의 빛을 발하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대통령까지 가기 전까지 일개 국회의원이었을 때 했던 행동들이라든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에 대해서 정말 쿠데타라든가 전두환이나 박정희에 대한 쿠데타에 대해서 열변을 토할 때의 그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정말 그런 자신감 있고 멋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면 다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러겠죠.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현명하게 응대를 하고 현명하게 이 방송을 찍었다고 한다면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를 음해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죠. 다 제 잘못인데 하여간 오늘은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방송을 보면 텔레비 방송에서 이현지 의원 켠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제 방송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오늘을 제외한 그 전에 방송까지가 이 시즌 1이었다면 지금부터 정말 제가 마음을 다잡고 찍는 방송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적으로 아니면 본질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입니다. 10월 15일 토요일 경마. 이렇게 하고 나서 적중이 안 나오고 개쓰레기가 되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죠? 예. 우린 또 쪽팔린 건 또 얼굴이 뻔뻔해갖고 내가 소심하긴 한데 내가 소심하고 A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좁은 거 상처받죠? 근데 내가 뻔뻔하긴 해. 그거 참 신기하대. 좀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겠지. 뻔뻔한 방송. 토요일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승부처입니다. 2경주, 4경주, 8경주, 10경주. 근데 내가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적긴 합니까? 내 방송을 빨아먹으려면은 최소한 내 승부경주에 한 번씩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뻔뻔하게 나가볼까? 좀 적어. 2경주, 4경주, 8경주, 10경주가 승부경주라고. 네. 제주경주는 7경주, 8경주. 제주는 안 들어도 좋아. 근데 제주 어쩌다가 하면 60배, 70배짜리 맞추면은 여러분들 많이 아쉬워하더라고. 서울권 하나 많이 들어주세요. 서울권 2경주, 4경주, 8경주, 10경주. 큰 대상경주도 하나 있죠. 주간경마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또 그것도 괜찮더라고. 좀 지난번에 해보니까 오랜만에 그런지. 대상경주 하나 있어요. 일요일날. 대상경주도 상당히 능력 있는 앞에서 많이 나와서 재밌을 것 같아요. 자, 1경주예요. 경주거리 1000m 2세마들의 경주. 상금 많이 주는 경주죠. 10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뭐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아니 우승 못하더라도 입상은 충분히 하지 않을까. 7번 OJ 명단입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종합지, 사두, 올대가리, 예상지, 사두, 올대가리 뭐 그럴만한 마필이죠. 2세 마필들 중에서는 능력마들이 별로 없는 경주입니다. 뭐 주행검사를 월등하게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조교 때 펄펄 날아다녔다든가 아니면 뭐 한꺼풀 벗긴 것처럼 내가 대가리요 이런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 7번 OJ 명답이 단연 돋보이고 있죠. 데뷔전에서 2차 이때 제가를 좀 바꿨었죠. 순발력도 있고 이선 전개에 탄력도 더 나오는 충분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 경주였습니다. 55.5km, 1.5km 부담량이 늘어났었는데 경주거리는 1000m가 똑같았어요. 6번 게이트에서 발주하고 나왔는데 이 결선 안쪽에서 자꾸 이제 기대임이 나오죠. 질병도 없는데 뭐 성장하는 마필이니까. 그래서 직전 경주 때보다는 분명히 탄력이 무뎌진 모습으로 3차고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좀 나왔었죠. 이 경주가. 뭐 올대가리가 빠졌으니까 뭐 2번 실수하겠습니까? 또 편성도 상당히 약한데 오제이 명답은 향후에 1300이라든가 1400까지도 나름대로는 이 포인마로 기대가 되는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제이 명답은 종합지에 나온 대로 예상지에 나온 대로 그냥 올대가리 놓고 대가리 놓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자권이 좀 난타전 양상이죠. 뭐 난타전까지는 아니죠.
자, 이번 빅트리오 주행검사 때의 진입 불량이 있어요. 발주를 자꾸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힘을 소진하는 건데 그러니까 발주기 열리니까 들리지 뭐 이 새끼가 일단 이제 잔뜩 흥분해 있는데 응? 이제 꽂기만 하면 되는데 잔뜩 흥분해 있는데 그걸 자꾸 죽이려고 하니 가둬놓으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이번 빅트리오가 그러한 모습을 또다시 현장에서 보인다면 좀 불안한 감이 있죠. 어차피 신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발주 연습까지 했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게이트가 또 1번 조건. 직선에서 나오는 걸음을 보면 조금은 다듬어 줘야 되겠지만 워낙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능력마들이 없는 경우입니다. 10마들 치고 능력마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보여지는 1번마 빅트리오. 비록 데뷔전이긴 하지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로얄 마티아. 이게 지난번 경주 때 상금이 굉장히 큰 경주에 들어갔었죠. HKJC 트로피 경주였나요? 상금이 좀 높은 경주. 뭐 능력마들은 많이 안 나왔었지만 그래도 기본 강단이 있는 마필들 속에서 아주 개느빠를 합니다. 아주 개천느빠를 하면서 한 5마신 이상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최고 물건에. 근데 신기한 게 이 5마신이 벌어져 있는데 4코너 전방에서까지도 그 코너를 돌아 나가면 보통 이제 호밀권에 있는 마필들이 갖다 붙여놓거든요. 못 붙어. 아니 그냥 붙는 게 싫은 거야 얘는. 오늘도 뭐 이현종 기수를 만나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이현종 기수한테 오늘도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그죠?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뭐 로얄 마티아가 뭐 조교 때에도 혼자 뛸 때는 참 잘 가는데 병합을 하면 좀 안 간다. 같이 붙여놓으면 잘 안 가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마피의 특징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4코너 전방에서 한 5번이 정도 벌어진 상태에서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채찍을 대보니까 의외로 한 발은 있어요. 채찍발도 좀 받고 탄력도 굉장히 스피드 있게 쳐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마필은 6월 18일 날 그 데뷔전을 치를 때 보면은 2개월간의 이제 주행 능력 비달을 당합니다. 능력 비달을 당하면서 출전 정지를 당하죠. 꼴등했는데 그러니까 주행 검사 기록에도 못 미치는 아주 개쓰레기 같이 뛰니까는 어휴 너는 안 되겠다. 이대로 뛰었다가는 경마편들 돈 다 빨아먹었다. 좀 더 만들어 갖고 와. 그래서 능력 비달. 너 쉬어.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7월 15일 날 재주행 검사를 받았고요. 2월 달 로얄 마티아가 9월 10일 경주에서 출전을 한 거였습니다. 발주에 대한 문제 아니면은 직선에서 이제 혼자 치고 나왔을 때의 경주력. 그러니까 병합으로 붙어 나가지 않고 혼자서 추집을 한다고 봤을 때 또 타이밍을 놓칠 소지는 분명히 있죠. 근데 마필의 걸음 자체가 향후에 어떻게 뛸지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마필한테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3번마 두루가는 뭔가 모르게 아직은 좀 어린 티가 좀 있어요. 순발력이 있다 보니까 뭐 오재희 명답이 선행을 나서면 선유권을 전개할 마필이 3번마 두루가 같은 마필이 돼서 아예 무시는 못하겠고요. 근데 약간 이제 어거적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어린 티가 좀 있다 보니까 거꾸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4번, 5번, 6번 얘기할 가치가 없죠. 5번마 원더라이트는 뭐 1분 4초 5에 주행검사 통과했다고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펴 죽이고 올라온 걸음이기 때문에 채찍대고 막 밀고 올라온 걸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력에 대한 검증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격의 레이스는 7월 29일 날 똥말처럼 뛰더니 그 와중에 또 쉬었어.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아직인 것 같고 하이스타 데뷔전 때 아니었고 9번 웰빙 조이도 약간 좀 쥐어짜는 모습 10번 라운 킹덤 이게 문제죠 사실. 이 마필이 8월 19일 날 주행검사를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시종일관 여유. 그래도 너는 그냥 일반 경고 나오면 대가리 치겠다. 인기만 팔렸죠. 인기 3일까지 팔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도 역시나 10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였어요. 근데 밀어보니까 순발력도 있는데 선입권에 가담을 한 상태에서 시종일관 밖으로 기대죠.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밖으로 기대는 말을 제어하려다 보니까 계속 몸을 이렇게 틀면서 몸을 기울여서라도 말을 안쪽으로 부딪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코너까지도 기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정작 이제 직선에 접어들어서 채찍을 대보니까 이젠 또 안쪽으로 척 기어 들어가고 막 흔들리죠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주행검사 때에는 그런 여유를 보였다가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경주 말하는 게 참 이러니까 참 재밌나 봐요. 뭐 때에 따라서 진짜 더 뛰어줄 줄 알았던 마필들이 정말 아주 개쓰레기 같은 걸음을 보여주니까 깝깝합니다. 근데
이 주행감사 모습 만을 놓고 본다면 라운 킹덤이라는 마필의 발전 가능성을 아예 지금 딱 한 번 뛰어봤는데 버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기 때 어떻게 보니까 뭐 그게 나쁘진 않아. 썩 좋진 않아도. 과연 이 또다시 10번 게이트, 뭐 안쪽 게이트가 아닌 10번 게이트에서 이 마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오제이 명단을 보내놓고 바로 선입권에 붙여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예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경주는 저는 7번마 오제이 명답을 놓고 1번마 뭐 빅트리오 이 마필을 좀 더 관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바닥에서 혼자 추입을 해야 되는 2번마 도열 마티아 그리고 첫 기대는 외곽으로 10번마 라운 킹덤. 얘기하다 보니까 전부 다 악벽에 있는 마필들만 얘기했네. 이 두 마리 마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뛰느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차피 7번, 1번 막고는 샀잖아. 그죠? 상관없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경주를 1000m고요. 그냥 6.5 경주. 10마리 앞에 추천했죠. 한 달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오늘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게요. 뭐 일부러 올라간 게 아닌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전부 다 이 경주로 승부처 잡았습니다. 자꾸 나니까 그렇대.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4자하고 7자, 이 제가 예상을 잡은 거 5등 한번 이렇게 보거든요. 쭉 나열을 해서 이제 보내줘야 되니까. 제가 대가리를 4하고 7을 정말 많이 잡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4하고 7, 4번하고 7번은 관심 가져보십시오. 제가 다 될만 하니까, 능력이 되니까, 뭐 내가 의도적으로 잡았어? 아니, 될만 하니까 잡은 거지? 관심 가져보세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근데 갑자기? 어쨌든 간에, 이경주가 승부처예요. 아, 말이 뭐 산으로 가갖고, 씨. 자, 한 달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재밌죠? 이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뭐 2번마 축제 메이킷, 3번마 우리의 행복, 4번마 스타파리행, 그리고 7번마 러블리에이 좀 팔릴 것이고, 9번마 현무도 팔리고, 10번마 레베카도 좀 팔리겠죠? 이 경주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맹목적으로 이 마필은 나오기만 해봐라 하면 대가리다라고 했던 마필도 있고요. 근데 내용 자체는 조금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주가 10마들 경주고 어떻게 뛰어봐야지만 뭐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10마들을 제외하고 이번 축제 메이켓 4번마 뭐 스파이페로잉 이 마필을 제외하고 본다면 3번마 우리의 행복은 데뷔전에서 제가 좀 불안한 요소들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 두 번 얘기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아쉬웠죠. 10번마 레베카도 지난번 경주 그냥 쌍으로 올 줄 알았더니 풀빵이에요. 말이 안 나가. 지난번에 한성열 교수가 못한 게 아니구나 라고 검증을 시켰죠. 그러면 편성으로 보면은 10분만 레베카가 여기서 쌍자리에 올 수 있느냐 이것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이제 한 4마리 정도로 압축이 된다면 2번, 3번, 4번, 10번 이 4마리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9번만 현무는 뭐 추천할 생각이 아예 없고요. 뭔 깡이냐고요? 네, 새우깡입니다. 이런 아재 개그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장난스럽게 했나? 어쨌든 간에 한번 공개해줬잖아. 2번, 3번, 4번, 10번. 이 4마리 가지고 할 생각인데 이경주부터 축잘 세워서 한 방 맞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구멍수를 좀 줄일 생각이에요. 아니 우리 그 대표가 나보고 뭐 4방 추천하면 좀 뭐라 그러지? 소심해 보인다고? 그게 깊은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문자를 받아보시면 음성을 들어보시면 아는데 문자는요 번호를 나열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마필을 세게 했는지가 잘 티가 안 나요. 그렇잖아요. 뭐 1번 놓고 2번 3번 때리라고 그러는데 야 그러면 2번이 좋다는 거야 3번은 왜 그런 거야 이런 내용들이 필요 없잖아요. 마방만 받아보시니까. 근데 음성은 안 그렇죠. 충분히 설명해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번 이경주 한대가 첫 번째 메인 승부처 한대가 말씀해 드린 대로 오픈해 드린 대로 이 4마리 앞들 잘 조합을 해보십시오. 이 4마리 안에서 들어오면 문자 신청해줘. 음성 안 들었으면. 뽀찌 준다 생각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끝날 거예요, 저 안에서. 상경주입니다. 경주에 1000m는 6.5 경주고요. 9마리 앞에 추천했습니다. 글쎄요, 뭐 얼마나 띄워줄까, 앞으로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성을 잘 만난 마필들이 이번 경주 상금 벌고 한동안 푹 쉬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노모시입니다. 자, 지난번에 인기 1위만으로 팔리고 20마신 꼴찌했죠. 이 9월 3일날 데뷔전 때 약간의 비인기권일 때 저희가 추천해서 33배의 배당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노머시라는 마필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드렸었고요. 이 마필이 이 정도 편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10월 2일 경주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불과 2주 전의 경주에서도 노머시라는 마필이 뭐 기본적인 능력이 출중해서 아주 뭐 상위권에 갈 때에도 뭐 넉넉하게 갈 것이다, 이게 아니었다. 하지만 노머시가 이번 경기에 출전하는 힘찬 출발이라든가 써니스카이, 아이언캐틴, 니드바다, 별중의 별, 이러한 마필들보다는 기본적인 순발력 면에서도 그렇고 전개도 그렇고 여러모로 봤을 때 노머시는 그래도 우승은 몰라도 입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정하는 게 맞다. 당일날 인기 1위로 팔렸었고요. 하지만 이 노머시는 졸전 중에 졸전을 치릅니다. 참 재밌는 게 초반에 순발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선유권에 가담을 했는데 그 앞선에 있었던 써니스카이라는 좀 지랄 연병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행 물량이 있는 마필인데 고개를 막 쳐들고 막 지랄 연병하죠. 자, 그 마필이 뒷다리에 걸리면서 추돌을 합니다. 뛰다가 뒷다리에 자기 앞다리가 걸리면서 추돌을 하면서 갑자기 이 마필이 3석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 먹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안 보여.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뭔 문제지? 무슨 문제였을까? 그러니까 처음 부딪히니까는 다리 쪽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경주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마피니까 좀 놀랬을 수도 있죠. 다포변화를 하는 방법에서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냥 길 가다가 사람이 손하고 부딪혀도 아파. 그러다 뭐 제대로 한번 그럼 부딪혀봐. 그 격투기 하는 애들 봐봐봐. 이 정강이로 깔 때 이 뼈로 까잖아. 얼마나 아픈데.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이 마필이 불과 2주 만에 출전한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마피에 무슨 문제가 있고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면 허재영 조교사가 뭐 짱구도 아니고 뭐 바보입니까? 말이 아픈데 나가게? 안 아프니까 나오는 거예요. 불과 2주 만에. 그것도 2주 만에 나온다는 건 뭐냐면 억울한 거죠. 내가 이 마피를 가지고 상금을 벌었어야 되는데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필이 삐졌어. 그것도 지 혼자 삐진 게 아니라 추돌을 하면서 너무 아쉬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편성도 기가 막히고 워낙에 약체 편성에, 그리고 또다시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사업만 노머시는 내가 얘기했잖아. 허재영 조교사가 짱구도 아닌데 불과 2주 만에 이 마필을 출전을 시키겠냐고. 다시 한번 축 놓고 가겠습니다. 한번 노머시는 그러면 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조이 마이쇼, 이거 주행검사 상당히 좋았습니다. 1월 15일날 주행검사 받을 때만 하더라도 명만 나왔다. 야, 이거 대단한 마필 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종일관 여유를 보였는데, 2월 21일날 데뷔전에서 인기 1위만을 팔리고 사라졌죠. 걸음이 안 나왔어요. 왼체 찍을 동반하는데 걸음이 무뎌지고, 선유권 전개 쉬웠는데 걸음이 안 나와. 자, 그리고 휴양입니다. 왜 휴양? 관절경수를 했죠. 뭐가 안 좋았던 거야. 골마염도 있고 뼈 조각도 있고 하니까는 말이 안 뛴 거죠. 결국은 수술을 하고 돌아왔는데 2월 달에 수술을 했고요. 뭐 8월 26일까지 푹 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수술한 나피들은 뭐 한두 번 뛰는 거를 지켜보는 게 관행이긴 한데, 제가 뭐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워낙에 편성이 약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걸음을 보여줬던 말이 뭐 3번만 상비군 정도가 보여준 마필이고요. 상비군도 뭐 솔직히 뭐 지가 들어오려고 해 들어왔습니까? 어부지리격이지. 이날 기록 1분 3초 5 나왔어요. 최근 1000m 기록 1분 3초 때 나오는 기록이 몇 개나 있습니까? 다 1분 1초 대죠. 늦어도 1분 2초 대예요. 그만큼 기록이 빨라졌는데 쥐어짜고 들어온 걸음이라고 한다면 정말 말이 없는 거예요. 능력마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만 인조이 마이쇼가 관절병 수술을 단행을 하고 나오긴 했는데, 제주행 검사 모습 보니까 또 나쁘지도 않아. 난 솔직히 쌍으로도 올 것 같아, 이게. 근데 나는 항상 불안한 요소들은 뭐 충마를 추천하지는 않기 때문에 수술을 했다는 점, 관절경 수술을 했다는 점 때문에 솔직히 이 마필은 충마까지 안 가져가도 우선적으로 당연히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안 때리면 나는 13주가 짱구라고 봐요. 말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올 것 같아. 워낙 약해서. 꼬꼬마는 뭐 앞에 가서 사라지는 마필이고요. 3번만 3비군도 쥐어짜면 항상 그만큼의 걸음 57.5km였는데 빨리 올라가야죠. 빨리 3차이라도 올라가서 부산면 내려야죠. 이러다 말망가집니다. 능력은 없어요. 맨날 쥐어짜니까. 잘하면 먼저 입상 3착, 뭐 입상도 할 수 있죠. 인조이 마이쇼가 3초까지 하는. 쇼킹 거는 맨날 거치라니. 용수제도요? 이게 주행검사를 6번 만에 합격한 마필입니다. 육두생이죠, 육두생.
내가 이거 뭐하러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거 이 마주도 참 생각이 참 많을 텐데 어쨌든 간에 뭐 때문에 말이 이렇게 못 될까요? 주행거만 저도 통과를 못할 정도로. 진짜 다음에 45조 김성훈 조교사님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조교사는 기분 나쁘지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어떻게 말이 주행검사를 6번 만에 합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깜짝이 맞지 않을까? 조심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하불광자도 나아진 게 없고 해가 나오면 맨날 그지랄이고 장찬소녀도 앞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에 가야 되는 턱고 지금 뭐 2번만 꽂고만 4번 노모시 3번 상비군 뭐 이런 나편이 나가는데 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미쳐가 또 이거 설에 나가는 거 아니야? 응? 불안해. 불안하면 경고 못하는데 이런 똥말대 편성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이번 상경주는 3번 노모시를 놓고 1번만 인조의 마이쇼 요거 한 방이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 받침은 3번만 상비군이나 2번만 꼬꼬마는 개똥말인 건 맞는데 앞에서 자꾸 걸어가니까 똥말 편성에서는 앞에 가는 게 장땡이라서 그냥 미쳐가 부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뭐 이걸 노린다든가 보는 마필도 아닌데 그냥 부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4번 1번 한 방 때리고 4번 3번만 받치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 경주 배당도 없는 거 딱 두 방.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어디까지나 이건 한대건의 음란패설 방송이고요. 모든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분석,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누구를 인격 모독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 생각, 순수한 경마편의 생각. 내가 이렇게 꼭 강조해줘야 돼? 그냥 웃자고 말하면 웃고 넘겨. 뭐 죽자고 덤벼. 내가 김재동 꼴인 것 같아. 별것도 아니. 정말 하찮은 진짜 200~300명이 있는 예상가 중에 진짜 하찮은 새끼손톱만큼은 한대건인데 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라고 그 난리야. 자, 사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9마리 앞에 출전했죠. 인기 많은 경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기 많은 경주고요. 그냥 적중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거. 네. 나도 승부경주 4개 가져가는데 하나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혹시라도 승부경주 4개 중에서 4개 다 틀린 날이 있어. 이번 주 일요일날 하나 맞췄구나. 4개 중에. 그것도 방어로 5배짜리. 완전 쓰레기죠.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을 듣는 분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본전을 할 수 있는 경주, 이거 한 경주는 반드시 맞춰야겠다라는 경주가 사실 한 경주가 있어요. 4개의 승부처를 선정을 하면 그 중에 한두 개는 반드시 적중하겠다는 의지가 좀 많이 담겨있는 경주가 있거든요 사실. 요 경주는 그래도 돈을 만약에 잃었으면 본전이라도 할 수 있게. 그게 제 마음인데 이 경주는 솔직히 인기만 경주로 봐요. 3번 럭키미스터를 놓고 할 생각이고요. 뭐 충막감으로 팔리는 3번 럭키미스터가 아직까지는 보여줄 걸음이 더 있고 다른 마패들은 보여줄 걸음이 더 없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남들도 다 보는 3번 럭키미스터를 놓고 한 방만큼으로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8번 마필 많죠. 1번만 비카삭스 6번만 헤일로버드 조용권 탔다고 이 5번만 더블에이드 팔릴 겁니다. 7번만 알파칸 8번만 샤프린스 이런 마필들이 팔려요. 그러니까 3번 놓고 빨갱이가 한 5구멍이 있는데 나중에 올라가고 떨어지고 걔 난리를 치겠지. 연연하지 마십시오. 한대건이가 쪽집게 쪽집게가 한번 찍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쪽집게 마본이 필요하시다면 들어주십시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이번 4경주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m고요. 이 9마리 앞에 출전했습니다. 이 53조 김동철 조교사가 소가리를 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이 tum마 심청사단입니다. 뭐 소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거죠. 자, 데뷔 주행 검사를 딱 봤는데 야 말새끼가 무슨 총알이야. 팍 튀어나가. 그리고 제어만 하고 막 여유야. 야 이거 그냥 왔는데 야 단거리에서 그냥 상금 벌겠다. 1000m 1200m는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초기 때도 나쁘지 않아. 그런데 실상 8월 13일 날 선행을 나서고 조금 더 압박이 있어 버리니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걸어갑니다. 이거는 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경주마가 뛰다 보면 뭐 뒤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 압박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 이제 주행검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실전에서는 막 모니터도 켜져 있고 슈퍼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배당이 나와 있는 그것도 켜져 있고 사람들의 함성 소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경주마가 그런 영향 안 받을 것 같죠? 받습니다. 자기 그림자를 보고도 놀라는 것들이 경주마들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수의 역할은 뭐? 내가 기수하고 있는 말이 똑바로 가게만 할 수 있다면은 이 기수가 명기수인 겁니다. 그러한 기수들이 상당히 힘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심청사단은 데뷔전 때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을 하게 됐죠. 그날은 망산동 가면을 촬영하고 나왔었고요. 자, 두 번째 경기를 한번 볼까요? 9월 11일 날. 나는 혹시나 했어. 왜? 지난번에 선에 나가고 이렇게 퍼졌으니까 한 번 더 선에 나가면은 조금 더 나아졌겠지 했는데 두 번째 경주에서는 참 불운이 겹치는 거죠. 아예 선행조차 나서지를 못하면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바닥을 기어놨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이건 뭐 가구 안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마방 개업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53조 김동철 조교사의 입장에서는 속이 좀 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나도 물어보진 않았어. 우리 김동철 조교사한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마피를 만들었다가 뭐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본과 심청사달이 정말 모처럼 만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개인치도 1번 게이트고요. 9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지만은 이 모든 마피들이 전부 다 개느빠라는 마피입니다. 느리죠. 느려도 엄청나게 느립니다.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마필이 7번 미라클 투데이 이거 한 마리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같이 다 개는빠라는 마필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건 뭐 그냥 심청사다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주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저는 심청사달이 또다시 걸어갈 수 있죠. 뭐 조교 때의 모습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부적인 요인 아니면 마필의 질병에 대한 요인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마필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이 마필의 습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일본 심청사달이 버틸 수밖에 없는 정말 절호의 편성을 만났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느리니까 발주 늦반하고 갖다 붙여야 되고 어차피 심청사달은 도망갈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일본 심청사달을 놓고 하는 게 정석이다. 뭐 단식, 쌍식, 복식 뭐 다 1번 놓고 한번 그냥 조지고 피똥을 싸버리면 되지 않을까. 너무 세게 얘기했나? 너무 조건이 좋아. 1번 마필. 아, 올라오는 마필들은 뭐 한두 마리밖에 눈에 안 띄어요. 4번마 출애, 8번마 200점. 3번 미터킹을 얘기해야 돼 내가? 56초 달았는데. 근데 뭐 전부 다 부담력이 높죠. 4번 출애도 높고 뭐 8번 200점도 55.5kg 높고. 근데 뭐 여러 번 갈 수는 없잖아. 1번 놓고 4번, 8번이면 끝인데 1번, 4번 쪽이 그래도 좀 더 낫죠. 근데 비치인데, 페루 비치인데 발주도 반만 하지 않는다면 최고 경기 모습이 좋으니까. 근데 이것도 똥말이야. 뭐 능력마다 아닌데. 이변이 나오는 3번 쪽에 나올 소지가 있고. 어쨌든 간에 1번, 4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1번 놓고 3번, 8번. 이거 쌍은 배당 나온다. 쌍은 조금 더 배당이 있을 것 같아요. 1번만 심청하다는 다른 경주 몰라도 이번 경주만큼은 반드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6경주입니다. 아, 우리하고 참 인연이 좋은 마필이 있어요. 뭐 한대건의 방송을 오랫동안 보였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바로 7번 위즈스파크입니다. 제가 이거 승부해갖고 많이 맞춰 먹었죠. 예. 마필이 완전 개진상입니다. 조교가 안 되죠. 거꾸로 조교하고 지랄 연병하고. 그런데 신기하게요. 앞에만 가면 안 잡혀. 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꼴통끼도 심하니까 앞에 가면 안 뛰어 아예. 세워라 내워라 너는 때려라 나는 내가 갈 길 간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제주행검 사서 맨날 받고 조교하는 사람이 맨날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고요. 자, 순발력이 있는 마필만 찾아본다면 이 7번 위지스파크의 선행을 점쳐볼 수 있죠. 그래서 위지스파크를 노려볼 수도 있고 얘는 뭐 공백기나 그런 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앞에 가면 잘 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경주에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7번 위즈스파크인데 안쪽에 발빠른 마필 한번 찾아봤어요. 뭐 빠르다고 보면 1번 3번 모닝 만보, 3번 지니 에이스, 뭐 5번 6번 선요 이런 마필들이 아예 느리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김혜성 기수가 이 악병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손쉽게 선행을 못 나가고 경합성으로 선행을 나갔을 때의 경주 조건을 살펴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나는 현장에서 7번 위즈스파크를 놓고 나한테 돈을 주고 가지고 아까운 사랑을 넣는 7번 놓고 삽니다. 나는 그만큼 애정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마필이긴 하지만 경주의 조건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 더 밀고 나와서 선행을 받아버리면 유지스파크 입장에서는 또다시 졸전을 보일 소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의 습성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보시고요. 아마 지니 에이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마필이죠. 지난번 7월 3일날 경주, 1000m 경주에서 낙승을 거둡니다. 선유권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정말 좋은 탄력으로 주행 자세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이 구절이 안 좋아서 골마감 때문에 데뷔한 이후에 좀 고생을 많이 했던 마필인데 이제 마필이 좀 살아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리고 8월 13일날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뭐 일렉스터, 검진, 강대강, 스톱라이커, 실버히어로, 조계산 여러분들이 한 3, 4개월 동안 정말 하였다면 다 한 번씩은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다 개쓰레기들이죠. 현등급에도 겨우겨우 벗어나기가 어려운 마필들. 어쩌다 한번 편성 만나면 선전하는 마필들도 특성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록 하위군에서 올라왔지만은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던 지니에이스가 인기가 몰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죠. 발주도 나쁘지 않았고요. 선두권 뭉쳐있는 상태에서 직선을 잡아들었는데 그냥 걸어갑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질병은 없습니다. 일단 질병은 없었고요. 경주거리가 12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뭐 그건 이유가 될 수 있겠죠. 200m 늘어난 부분에서 야 내가 숨을 못 쉬겠어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당일날 마필의 컨디션이 현저하게 떨어졌던가. 왜? 조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자, 그리고 출전 주기를 기계 가지고 왔는데 뭐 별 질병은 없어요. 자, 기준은 페라비치 기수, 편성은 그전과 다름없이 상당히 약체 편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경주에 뭐 눈여겨보고 있는 6번과 선녀라든가 이런 나필들이 선녀도 2착 승급을 할 때의 모습을 보면요. 결정력이 없어서 정말 이 편성, 이러한 편성에서만큼은 선녀가 우승을 해서 상금을 벌고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편성에서도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2착을 갖다 했던 마필이죠. 그만큼 직선주로 한 구간에서의 결정력이 워낙에 부족하니까 조금 하나는 아쉬움이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도 뭐 허재영 조교사를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9월 25일 경주에서도 분명히 결정력 부족 현상은 있는데 차라리 거리가 1000m로 줄고 승급을 2착으로 하다 보니까 대폭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마필한테. 원래 56.5였다가 52km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조건상으로는 거리가 줄고 1000m에 감장까지 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어디 곧잘 또 올라와요 또 꾸역꾸역. 근데 매번 그냥 올라오다가 우승을 못하는 거지. 이 마필의 능력 자체가 이게 한계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마필들이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니에이스는 내가 이 마필이 아침에 나오다가 문지방에 다리를 부딪혔는지 아니면은 뭐 주로에 나가다가 어디 기둥에 쳐박았는지 뺨따기를 누구한테 심하게 맞아서 기분 나빠서 안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질병은 없으니까 일단 발주도 빨도 아니고. 하지만 지니에이스가 뛴 거를 보면요. 이번 경주에 지니에이스를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생각이 아닌가. 한 번의 부진은 믿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지니에이스가 7번 위즈스파크의 선행 실패를 염두에 둔다면 충막감은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주마들 4번마 지니에이스와 7번 위즈스파크 7번이 선행을 기습적으로 성공을 하고 4번마 지니에이스가 선행권을 가담을 한다면 7사로 들어올 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뭐 안 팔리죠 많이.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억지로 가지는 마필이 9번 피코타임입니다. 바닥을 기고 있긴 하지만 공백길 가지고 나왔죠. 오랜 기간 조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필이 이전의 걸음만 보여준다면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예 보지 못해서 이것도 혹시나죠. 지니에이스가 혹시나 위즈스파크가 혹시나 9번 피코타임도 혹시나 그래서 6번만 선료도 혹시나 선료가 꾸준하게 올라오니까 이거 놓고 하면 되겠네. 내가 설명드렸잖아. 선료가 워낙에 결정력 부족 현상을 보이니까 이거 놓고조차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다시 선료는 깨질 소리가 상당히 높다는 거거든요. 이번 6경주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배팅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사실 않아요. 그냥 요 정도의 선에서 4번마 지니에이스를 놓고서 뭐 9번마 피코타임, 7번마 위즈스파크, 6번 선료 요 정도의 선에서 여러분들이 잘 조합을 해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4번도 지난번에 이유 없이 못 뛰었고 7번마 위즈스파크도 선행 아니면 안 되고 선류는 6번마 선류는 결정력이 없고 9번마 피코타임도 6월달 이후에 공백기가 있고 뭐 하나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무리는 하지 마십시오. 너무 솔직했나? 내 생각에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좀 자신 있는 모습 막 포스가 찰찰찰 넘치는 거. 이거 젖꼭지가 빡 쓰는 그런 예상을 해야 되는데 에휴, 요즘은 안 그래? 내가 지쳤나?
자, 7경주예요. 12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말은 더럽게 많은데 이건 오래 이어온 경주가 아닙니다. 자, 대가리는 3호 제라를 봅니다. 자, 지난번에 1200m의 승급전에 나와서 발주가 좀 매끄럽지를 못했어요. 또 직선줄에서는 좀 안쪽으로 기대고 이날 안쪽에 썬파이터가 워낙에 빠르게 밀고 나가니까 선행을 실패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졸전인데 뭐 안쪽에 빠른 말들이 있어요. 뭐 1번 막 강호천년이라든가 뭐 3번 막 금수지검 이런 마필들이 좀 발이 빠르긴 하지만 뭐 제라는 선의권의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고 뭐 제란의 현재 조교대의 모습을 보면 지난번이랑 완전하게 다릅니다. 밀고 나가면 선행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깨질 만한 마필들에게 깨진 건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착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연출했을 정도로 따라가는 전개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아마 제라는 충분감이라 하겠고요. 뭐 첫 번째 공룡 마필이죠. 15번 광양돌풍. 그나마 19조의 상금벌이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마필입니다. 19조가 좀 마방이 좀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뭐 상금벌이를 많이 차는 마필들이 없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좀 예전에 그 19조의 모습을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필들 많이 들어와서. 예, 그 안에 15번 광양돌풍은 자신의 밥벌이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뭐 선취입이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57kg라는 부담량을 하더라도 레이팅이 50입니다. 빨리 올라가서 차라리 상위군에서 감량으로 승부를 보는 게 더 맞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최근에 경주 모습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4번에 10번 막권에 한방 막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살리는 마필들 한번 찾아볼까요? 1번마 강호천년, 11번마 듬지기, 7번마 오피쌤. 이 세 마리 마필들은 살려놓을게요. 4번에 10번에 한 방을 때리고요. 1번, 7번, 7번 이 세 마리 마필들 살려놓는데 다들 거기서 거기입니다. 강호천년이 최근 7월 30일 날 하위군에 우승했고 지난번 경우 때 입상을 했다고 해서 이 마필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게 답니다. 이 마필은. 전개의 조건은 상당히 잘 맞았기 때문에 팔리는 거지 향후에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더 나은 거를 보일 수 있느냐. 그리고 강호천년이 이번 경주에 지난번에 2착을 했는데 무리를 해서 승부를 할 이유가 있느냐를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차피 강호천년 입장에서 세란이라든가 광양돌풍을 넘어서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도 알죠. 이 정도 편성을 보면. 무리지 않을 수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뭐 그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4번, 10번 맞거나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맨날 그만큼인 약간 능력이 좀 딸리는 마필들 1번 막 강호천년, 7번 오피쌤이, 11번 막 듬지기. 이 세 마리 마필에서는 현장에서 어떻게 방어를 할지,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4번, 10번 놓고 뭐 3번을 때리든가 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한대원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아, 난 진짜 볼 때마다 속상한 말이 있네. 이 3번 보네블루입니다. 아, 제가 보네블루를 충막감으로 추천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맨날 올라오나 마다 보다 그냥 하면서 항상 배틀권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걸 축 놓고 때리자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만큼 축 놓고 때리겠습니다. 편성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행을 나서는 일본 큐피트파크라든가 10번 승자여걸 이러한 마필들이 선두권에 가담을 하고 선행을 나올 수 있는 마필들인데 하나같이 두 마필 다 지구력 부족 현상을 다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선에서 덮칠 만한 마필이 뭐가 있느냐 이게 3번 보네블루가 내려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인데 뭐 충만 공개해 드릴게요. 3번 보네블루를 놓고 승부를 해보고 싶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좀 관심을 덜 가졌던 마필이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한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8경주 축마 까주고 맨날 개느발에 추입을 하는 3번 보네블루를 배팅권에 축마감으로 놓고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적중히 해야죠. 자, 9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추천했고요. 이것도 약간 드러났죠. 뭐 말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1번, 2번 안 되고. 3번 국제용품. 이것도 2주 만에 출전이에요. 뭔가 아쉬우니까 쓰는 거야. 2주 만에 출전은. 쥐어짰는데 걸으면 안 나오는 마필. 맨날 또라이 같이 뒤져. 걸으면 있는 것 같은데 올라오다 많아. 뭐 최선을 다하겠죠. 이 마필 뭐 최선 안 할 만한 이유는 없고요.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의 차이지. 자, 3번 그레이트 조이는 마방을 이적을 했어요. 지난번 경우 때. 37조에서 40조로 이적을 하고 첫 번째 경주였는데 이전에 37조에서 보여준 모습을 전혀 안 보여주면서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체중도 좀 불었었고요.
더 나아질 겁니다. 마방 이적하고 뭐 적응기라고 보고 뭐 큰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마이너스 2.5kg 감량도 한번 달려볼 수 있는 인코스 게이트겠죠. 능력은 좀 딸리고 어쨌든 간에 무시 못하고요. 7번 플레이시스 투고는 지난번에 저희가 충만에 놓고 한번 승부를 했다가 아쉽게 졌죠.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말 경마가. 우리가 봤던 마필은 다 들어왔습니다. 13번 무적의 챔프 레전드키. 골드 패션이 인기 많은 팔리데 잘라내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세영이가 또 삽질하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플레이시스 투고가 좀 다부진 말머리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조제로 기술을 2번이나 이제 조제로 기술 지난번에 영입이 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동화가 타고서도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객관적인 추임력 면에서 플레이시스 투고가 데뷔한 이후의 걸음을 본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냥 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9번 프로마테우스도 지난번에 페로비치와 호흡을 좀 맞춰봤는데 뭐 워낙에 뛰었다 안 뛰었다 붙었다 밀렸다 그러니까 기승술의 차이로 인해서 걸음이 나아지는 마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마필이 뭐 큰 능력을 보였다기보다도 얼마만큼 선입견에 가담을 시켜서 이 마필이 한 번에 힘을 쓸 수 있는가를 보여줬을 때 지난번에 페로비치가 타는 모습을 보니까 저거 페로비치가 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제 기승이라고 한다면 요 대끼리 막권 7번에 9번 막권이 가장 유력한 막권이라서 별로 길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은 경주이긴 합니다. 7번 9번 막권은 그냥 인정을 하겠고요. 3번 국제용품과 3번 그레이스 조이는 뭐 2변 정도? 말은 12마리 뛰는데 뭔가 터질 것 같죠. 안 터집니다. 절대 안 터지죠. 이런 거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에 막 10방 막 3쌍승 막 여러 가지 하시는데 현명하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식경주입니다. 한동안 서울경마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고요. 12마리 아피드에 출전했는데 요건 내가 철저하게 숨겨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입이 근질근질해. 막. 내가 오늘 들어가서 만나고 왔다니까. 그래도 막 입이 근질근질해. 말을 못해. 현장 예상에서도 말을 못할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말을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들으십시오. 저는 그 말만 듣고 경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으로 찍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어떠한 내용이 있는 마필들이 있으면 그 마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 내용은 이렇지만 이거는 아무리 마필이 좋다 하더라도 입상에 실패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내용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배팅권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평가할 때가 많아요. 제 방송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귀만 열어놓고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주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한대건이가 승부를 하겠다고 착실하게 준비한 경주입니다. 정말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내용 안 되구나. 어쨌든 이거 있잖아요. 이 털어주는 게 괜찮았기 때문에 한대건. 몸에는 좋은데 말은 못하겠고 이게 뭐였었죠? 무슨 광고인데 이거.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식경주 한대건의 네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제대로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 승부해 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을 막아놓는지 몰라. 공개하라고 들어가서 취재하는 거 아닌가? 이해가 안 돼. 자, 11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고민 좀 많이 했죠, 이것도. 솔직히 야오스카이 캣이 2등급에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과연 야오스카이 캣이 얼마나 뛸 수 있을까 했더니 부담 용량을 보니까 52kg야. 경주가 1400. 야, 이건 진짜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부담용이 가볍죠. 그리고 1등급에 뭐가 있어 말이. 기존에 1등급에 잘 떴던 마필들 실버 골드 마운틴 이것도 강자를 맨날 피해 쓰는 마필인데 신규 강조는 안쪽에서 불안하고 시모 썬부터는 매번 늑발을 쳐가고 있고 대한장고는 부담량 57kg.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 정말 이게 찝찝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7번 야오스카이 캣이 레이팅 덕분에 부담량이 상당히 가벼워졌다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선행의 문제인데 뭐 신규 강자, 3번 디플로매틱 미션 뭐 이런 나피들이 선행을 주도해버리고 아니면은 실버 골드 마운틴도 선행을 주도할 수 있죠. 하만식 기술을 한다면 이건 선행을 갔을 때 훨씬 더 경주가 잘 나오는 마피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7번 골드 마운틴은 지난번에 따라가는 중에도 가능했으니까는 살려놓겠고요.
시우마 썬버스터도 객관적인 추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좀 마필이 좀 꺼져 있으니까 못 뛰는 건데 지난 방송 때는 또 개너바라면서 발주도 안 좋았었고요. 발주 안 되니까 거의 포기해버렸습니다. 근데 충분히 막판 한 발을 살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선 한 번 더 가져가고 싶고 대한장군은 정말 바닥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워낙에 강자들 틈에서 전력을 다졌기 때문에 57kg의 중량이라 하더라도 거리가 또 1400으로 줄었잖아요. 그냥은 못 버리겠고 그레이지 캡틴도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 때는 공백기 가지고 나가서 말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니 꼴찌하고 잡혔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난필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생기 속에 기선정 6위를 안겨줬던 이 코너를 돌아 나오기만 하면 안쪽으로 쳐 기대는 그 악벽을 가지고 향하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악벽을 소화하면서도 능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과연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선행을 보내놓고 이 악벽을 얼마만큼 잡을 수가 있느냐 이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야오스카이캣을 박재호 주교사의 말을 빌리자면 야오스카이캣은 페로비치 기수와 워낙에 호흡이 잘 맞고 그레이지 캡틴은 그래도 이차로 기수가 탈 수 있는 마필인데 그래도 호흡이 좋은 마필에 기술을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야오스카이캣을 페로비치가 사고 그레이트 캡틴은 이차로 기수가 타는 거예요. 조교사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이 얼마나 빛을 발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어? 7번 야오스카이캣 놓고 할 생각이고요. 시리버마 골드마운틴, 시리버마 썬버스터 이 두 마리 앞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이베에 나올 수 있는 3번마 대한장군, 그레이드 캡틴 이 두 마리 앞에는 좀 더 관심 갖겠고요. 신규 강자가 좀 선행 1순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마음은 열어놓겠는데 손은 안 가네. 신규 강자는 갇히면 안 되거든. 바깥으로 나와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6년 10월 15일 토요일 경마의 예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한 달의 승부처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요. 자, 2경주, 4경주, 8경주, 10경주 4개의 승부처를 준비해봤습니다. 2, 4, 8, 10 4개의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주경마는 7경주와 8경주 역시나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일 일요일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 뻥이야. 내일 아니라 좀 이따 찍을 거예요. 좀 이따 올리겠습니다. 일요일 경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